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성분들, 영양제,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크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문의하고 이제 약물 치료나 심리적인 그런 상담 치료를 병행하셔서 빠르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방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보충제 복용 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들도 우울증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를 통해서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방기가 많은 그런 생선을 평소 식단에서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PA와 DHA가 풍부한 그 한 알, 1g 한 알에 있어서 60% 이상 DHA와 EPA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63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무작위 대조 실험에 대한 2020년에 있었던 리뷰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 또는 임산부 우울증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2160명을 대상으로 한 26건의 연구를 리뷰한 내용에 따르면 우울 증상 개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영양제는 NAC,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알고 계시는 NAC 제품인데요. 이 영양 성분은 아미노산 L-시스테인과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예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요. 염증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산화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한데, 이 NAC를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우울증 환자들은 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NAC를 보충을 하면 이런 염증 지표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NAC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조절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도파민이나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장애 관련된 내용들은 기분 장애나 아니면 정신분열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NAC를 복용해주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5개 연구의 리뷰를 보면 NAC를 위약과 비교 대조했던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우울 증상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또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복용량은 하루에 2에서 2.4g 정도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프라는 항산화 화합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향신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사프란을 복용했을 경우에 뇌의 기분을 높여주는 세로토닌을 수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사프란의 재흡수를 억제해 줌으로써 뇌에 이 세로토닌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5건의 무작위 실험의 리뷰를 보면 사프란과 위약을 비교했을 때 주요 우울 장애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우울증 증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분 조절이나 신경인지 장애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4개의 무작위 시험에 대한 2019년의 리뷰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가 주요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진행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치료와 함께 비타민 D를 30만 IU로 주사를 했을 경우에 우울증 증상, 중증 증상, 그리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5번째는 홍경천 또는 라디올라라고 불리워지는 허브의 일종이고 우울증 증상 감소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개선, 신경세포 간의 통신을 향상시키고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부신피질의 축 활동, 과잉 활동을 억제해 줌으로써 우울 증상을 개선한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에 하루에 340mg 정도의 홍경천, 라디올라 추출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리뷰가 있어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홍경천, 이 라디올라 추출물과 아까 말씀드린 사프란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영양제로 처방을 했을 경우에 6주 정도 지났을 때 경증 그리고 중증, 우울증이 개선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6번째는 비타민 B인데요. 이 비타민 B는 신경 기능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엽산, B12, B6 이런 이제 비타민 B군들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그리고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가바라고 알고 계시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생산이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 B12나 엽산과 같은 성분이 우리 몸에서 결핍됐을 경우에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뇌 건강과 신경 전달 물질 경로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해요. 또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되게 될 경우에 우울 증상이 생겨나거나 우울 위험이 증가 또는 우울 증상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우울증이 있는 그룹이 훨씬 낮았고 8번째는 샘E라고 알고 계시는 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황함유 화합물로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되고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로 보충제로 복용을 하셨을 경우에 우울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험 내용에 따르면 일 복용량은 200mg에서 3200mg까지 복용한 내용이 있고 증상 개선에 대한 치료 기간으로는 2주에서 12주까지 경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9번째는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허브 물질인데요. 이 허브는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35개의 연구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경증에서 중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허브 물질들을 복용하실 때는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과 함께 복용은 하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네요. 10번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잖아요. 경증에서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126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실험에 의하면 6주 동안 하루에 마그네슘 248mg씩 복용했을 경우에 위약 그룹에 대비해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1번째는 크레아틴인데요. 크레아틴은 뇌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유기산이에요. 이 뇌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2g에서 10g 사이의 크레아틴을 복용했을 경우에 주요 우울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여기까지 우울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소통, 이런 통신,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보충제들을 함께 복용을 해주시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